오늘 공부할 기업은 트위터를 창업한 잭 도시가 또 한 번 창업한 그 기업, 블록입니다. 2025년 7월 23일, 블록은 S&P 500에 편입됩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로빈후드와 엠러빈, 카바나, 버티브를 제치고 S&P 500 지수에 편입된 블록은 어떤 회사일까요? 블록의 역사, 현재 CEO, 최근 주가 추이, 그리고 주요 주주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블록은 2009년 잭 도시와 짐 맥켈비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회사 이름은 스퀘어였습니다. 짐 맥켈비는 유리공예가였는데 어느 날 파나마에서 온 전화를 받습니다. $3,000 정도 하는 그의 작품을 꼭 사고 싶은데 아멕스 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아멕스 카드를 받지 않던 그는 비자 카드 혹은 현금이나 수표로 거래할 수는 없을지 여쭤봤지만 아쉽게도 이 거래는 불발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소상공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최대 6%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둘은 이 불편한 경험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소상공인이 더 적은 수수료를 내면서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자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들은 결국 2009년 스마트폰에 꽂을 수 있는 스퀘어 카드 리더와 모바일 앱을 개발했고 건당 2.75%의 수수료만 받으며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2013년 스퀘어는 간편하고 즉각적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시 앱을 출시합니다. 2015년 11월 스퀘어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당시 티커는 SQ였고 공모가 $9에 시가총액 $29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10월 스퀘어는 총 자산의 1%인 $5천만 달러를 비트코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비트코인이 미래에 더욱 보편적인 화폐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후 2021년 2월 다시 1억 7천만 달러를 들여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습니다. 현재 기준 8,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스퀘어는 회사 이름을 블록으로 변경했습니다. 2023년 비트코인 셀프 커스터디 지갑인 비트키를 출시했고 2024년에는 3나노미터 비트코인 채굴 칩을 개발하는 등 비트코인의 진심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록의 사업을 한 줄로 얘기하면 스퀘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및 판매 인프라를 제공하고 캐시 앱을 통해 개인 소비자를 위한 종합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블록의 CEO는 공동 창립자인 잭 도시가 맡고 있습니다. 그는 미주리 과학기술대학교에 입학한 후 뉴욕대학교 컴퓨터공학 과정에 편입을 했지만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중퇴했습니다. 그 후 2000년에 첫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한 후 2006년 그 유명한 트위터를 공동 창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9년 스퀘어를 창업하며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두 회사의 CEO를 모두 맡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2021년에 그는 트위터 CEO직을 사임하고 스퀘어의 사명을 블록으로 변경하며 현재는 블록 경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48살입니다. 블록은 시가총액이 44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블록을 이끌고 있는 잭 도시의 연봉은 몇 년째 4,000원도 안 되는 2.75달러입니다. 그는 이전에 트위터 CEO를 맡을 때도 아예 무보수로 일하거나 1.4달러의 연봉만 받았습니다. 잭 도시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은 기본급만 50만 달러 이상, 주식 보상까지 더하면 1,000만 달러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이례적인데요. 사실 회사의 CEO가 연봉을 1달러만 수령한 것은 잭 도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1달러의 연봉을 받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창업한 회사의 대주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나는 연봉 몇십억 더 가져가는 것보다 회사의 성장에 더 집중해 내가 가진 지분 가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재산 증식을 하겠다라는 인식을 투자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도 머스크와 저커버그는 최소한 스톡 옵션 정도는 수령을 했는데 잭 도시는 여기서 한술 더 뜹니다. 트위터 CEO 때도 그렇고 현 블록 CEO 때도 스톡 옵션조차 받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실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매출이 3배 이상 성장한 후 2021년 매출이 감소했다가 2022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오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3년 말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24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블록의 시가총액은 7월 21일 오전 기준 447억 달러이며 PER은 17.6입니다. S&P 500 편입 소식에 현재 시간 외에서 8% 이상 올라 약 7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은 거의 오르지 못했고 최고점 280달러 대비 약 70% 떨어져 있습니다. 월가 애널리스트는 블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49명의 애널리스트 중 35명이 매수 의견, 3명이 매도 의견을 냈습니다. 목표 주가는 최저 35달러, 최고 105달러이며 평균 목표 주가는 69.8달러입니다. 지난달에 에버코어 ISI에서 관점을 보통에서 아웃퍼폼으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를 58달러에서 75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이들은 목표 주가를 다시 85달러로 올렸습니다. 블록의 주요 주주에 대해 보겠습니다. 70% 이상을 기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데 3월 31일 기준 뱅가드가 9.6%, 블랙락이 5.2%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주식을 다 합하면 1.3%가량 나오는데 블록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인 잭 도시가 클래스 A 보통주를 100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는 클래스 A 주식보다 의결권이 10배 많은 클래스 B 주식을 전체의 79.7%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 창립자인 짐 맥켈비는 클래스 A 보통주 13만 주, 클래스 B 주식을 전체의 19.9%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내부자 거래 내역을 보겠습니다. 7월 17일 블록의 기술 및 엔지니어링 담당자 단지 프라사나가 총 3,600주를 주당 68.74불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30만 주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의미 있는 지분 축소라고 보긴 힘듭니다. CEO 잭 도시의 경우 5월 30일 2,391주를 직접 보유해서 간접 보유 형식으로 전환한 것을 제외하면 최근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이제 블록의 주요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을 위한 포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전방위 상업 인프라 플랫폼 스퀘어입니다. 포스란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로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결제 도구입니다. 두 번째는 캐시 앱으로 간편 송금, 결제, 대출, 주식 및 비트코인 투자, 세금 신고 등의 기능을 모두 제공하는 금융 슈퍼앱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토스와 유사합니다. 각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스퀘어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포스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비만 팔고 끝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합니다. 포스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결제 가격만 간단히 알려주는 기본 모델도 있고 가게의 종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는 테이블별 주문 정보 및 회전율 관리, 상점에서는 재고 자동화 및 발주 관리, 병원, 미용실에서는 고객 예약 설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보이스 및 영수증 관리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당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또 스퀘어는 상인들에게 금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사업용 저축 계좌를 개설해주고 상점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즉시 소비 가능한 체크카드도 발급하며 상점의 매출을 기반으로 대출도 해줍니다. 이제 캐시앱의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수료 없는 간편 송금, 고금리 저축 기능, 체크카드, 급여 조기 입금 기능, 그리고 단기 소액 대출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블록은 2022년 인수한 선구매 후 지불 플랫폼 애프터페이를 캐시앱에 접목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물품을 먼저 사고 4분할 무이자 할부로 결제는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QR 기반 간편 결제 기능도 제공하고 결제 시 즉시 커피, 쇼핑, 택시 등 제휴 분야에서 5에서 10% 할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캐시앱은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와 낮은 수수료의 비트코인 거래를 지원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캐시앱의 대다수 매출은 비트코인 거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앱은 세금 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해마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스퀘어 사업 부문입니다. 스퀘어는 거래 총액, 즉 GPV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갖춘 플랫폼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부터 대형 상점까지 모든 규모의 판매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AI를 적극 활용하며 더 많은 고객들이 스퀘어를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전략이 잘 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 신규 판매자를 많이 확보했는지, 두 번째, 기존 판매자는 잘 유지되고 있는지. 스퀘어의 GPV, 즉 거래 총액은 1분기 5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성장했습니다. 특히 미드마켓 셀러, 즉 연간 거래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판매자 비율이 전체의 41%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2% 증가했습니다. 이는 점점 스퀘어의 고객 기반이 소상공인에서 중대형 상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캐시앱 관련 내용입니다. 캐시앱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을 확보하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올리고 사용자들이 새롭게 소비할 수 있는 도구를 고안합니다.
이 전략들이 잘 통하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지표를 활용합니다. 사용자 1인당 매출 총이익, 그리고 급여 자동 입금 도입률이 증가하는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표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볼까요? 1분기 활성 사용자 1명당 매출 총이익은 81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또 급여 자동 입금 기능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2024년 12월 기준 2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캐시앱 카드의 월 평균 이용자 수가 2,500만 명이니 현재 약 10%가 급여 자동 입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5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총이익은 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3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순이익은 1억 9천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이 이번 분기에 감소한 이유는 이번 분기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 작년 1분기 때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에 대한 2억 3천만 달러 재평가 이익이 반영되었었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스퀘어와 캐시앱으로 나눠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1분기 스퀘어 사업 매출은 18.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은 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습니다. 1분기 캐시앱 사업 매출은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매출 총이익은 1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겠습니다. 1분기 총 자산은 364억 달러인데 그중 고객 예치금이 52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총 부채는 149억 달러로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 71억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총 자본은 212억 달러입니다. 부채에 대한 단기 지급 능력을 뜻하는 유동 비율은 2.27, 장기 지급 능력을 뜻하는 부채 비율은 70%로 안정적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1분기 영업활동에서는 1.3억 달러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억 달러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이 3억 달러 감소한 것이 영향이 컸습니다. 투자활동에서는 9억 달러가 유입됐고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2억 달러가 유출됐는데 10억 달러치 전환사채를 상환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분기 총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1.4억 달러이고 1분기 말 총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1억 달러입니다. 2025년 연간 가이던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9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조정 영업이익은 19억 달러로 19% 마진을 전망했습니다. Rule of 40 가이던스는 31%를 전망했습니다. Rule of 40란 고성장 테크 기업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때 자주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매출 총이익 성장률과 조정 영업이익률을 더해 40% 이상이 나오면 효율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기 가이던스도 따로 제시했는데 매출 총이익은 24억 5천만 달러, 조정 영업이익은 4억 5천만 달러를 전망했습니다. Rule of 40 가이던스는 28%를 전망해 연간 가이던스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와 Q&A를 진행했는데 그중 두 가지 문답만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분기 주주서한에서 이번이 바닥이고 앞으로 가속을 기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확신을 갖게 되었나요? 지난 1년간 스퀘어의 내부 시스템을 개선해왔고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는 등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캐시앱에서는 네트워크 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청소년과 가족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고객군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것입니다. 현재 일부 고객은 캐시앱을 은행처럼 여기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또 AI 에이전트 구스를 도입해 엔지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단일 인터페이스로 적용시켜 회사 내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스퀘어와 캐시앱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과 마진은 3천만 달러 초과 달성했는데 오히려 연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했고 2분기 가이던스도 1분기 대비 둔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1분기 말 캐시앱 내 소비자 지출이 둔화된 조짐을 발견했습니다. 4월에는 그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매크로 불확실성을 반영해 더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제공했습니다. 실적 악화에 의한 가이던스 하향이 아닙니다. 매출 총이익은 3,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블록이 가지고 있는 유기적인 생태계를 통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스퀘어는 판매자, 캐시앱은 소비자를 위한 유기적인 생태계입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공급과 수요라는 경제의 두 핵심 축을 상징하고 블록은 이 두 가지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스퀘어를 이용하는 상점들의 직원은 캐시앱을 통해 급여를 이체받을 수 있고 캐시앱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스퀘어를 통해 직접 상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생태계는 선구매, 후지불 플랫폼, 애프터페이를 필두로 더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약 400만 명 이상의 활성 판매자가 스퀘어 플랫폼에 존재하고 5,700만 명이 캐시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내 애프터페이 사용자만 약 500만 명이 넘습니다. 각각의 생태계는 점점 커지고 있고 이들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효과는 더 빠르게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캐시앱에서 제공하던 대출 서비스가 완전한 내재화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기존 대출 서비스의 실행 및 관리는 외부 제휴은행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올해 3월 스퀘어의 자회사 스퀘어 파이낸셜 서비스가 캐시앱 대출 상품을 미국 전역에서 제공할 수 있는 승인을 FDIC, 즉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캐시앱 대출은 소액 단기 대출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 대출 금액은 $100 이하, 대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소비자들은 약 $90억 규모의 대출을 실행했고 연체율은 3% 이하로 매우 낮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외부 은행과 제휴해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일부 주에서만 실행 가능했고 블록의 수익도 수수료 위주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 권한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대출 가능 고객 수가 2배 증가하게 되었고 대출 실행 및 관리를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대출 이자 수익까지 블록이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블록 경영진은 올해 3분기부터 이로 인한 매출 총이익 증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프로토입니다. 프로토는 블록이 2021년 시작한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 프로젝트입니다. 3나노미터 채굴용 ASIC 칩, 채굴 리그, 그리고 채굴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7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코어 사이언티픽에 채굴용 칩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프로토 플랫폼을 시장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하드웨어 산업 규모는 연간 30에서 6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투자 리스크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2025년 가이던스 하향입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는 어닝 미스였습니다. EPS 예상치는 0.98이지만 실제로 0.56을 기록했고 매출 예상치는 62억 달러였지만 실제로 57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2025년 가이던스도 하향 조정했는데 기존 매출 총이익 가이던스 102억 달러를 99억 달러로 내렸고 조정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21억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내렸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블록의 경쟁자들입니다. 미국 내 간편 송금 시장은 페이팔 자회사 벤모, 미국 대형 은행들이 공동 운영하는 젤, 그리고 블록의 캐시앱이 대부분의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4년 1억 명 이상의 유저가 벤모를 사용하고 있고 6천만 명 이상이 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시앱은 그 뒤를 잇는 5천만 명대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포스기 시장에도 경쟁자는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경쟁자는 2012년 설립된 토스트입니다. 2024년 기준 스퀘어는 27.8% 시장 점유율로 1등을 지키고 있지만 토스트가 23.8%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2021년 블록이 인수한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타이달입니다. 인기 힙합 가수 제이지가 공동 소유하던 타이달을 4년 전 블록이 3억 달러의 거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타이달은 타 스트리밍 플랫폼 대비 아티스트에게 더 유리한 수익 배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블록은 아티스트가 음악을 통한 수익을 더 공정하게 얻도록 지원하기 위해 타이달을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타이달은 2024년 기준 미국 내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이 0.5%에 불과합니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아마존 뮤직이 전체의 90%나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 지난해 잭 도시는 타이달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고 인력 구조 조정도 감행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블록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잭 도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트위터를 개발해 실제 세상에서 발생하는 일을 시각화시켰고 스퀘어를 개발해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게끔 했습니다. 그의 경영자로서의 자질은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 어렵지만 그의 천재성은 확실해 보입니다. 블록의 10년 뒤 모습이 기대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